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지금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온 지도 한참 된 차인데 갑자기 웬 카니발 하이브리드 싶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요즘 하이브리드 차만 골라서 타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아마 종합편으로 나가겠지만 지금 하이브리드 차 중에 하나를 살까 회사차를 하나 사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차는 타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 타보고 결정하려고, 그리고 타보는 김에 시승기를 또 찍으려고 지금 다 일일이 타보고 있습니다. 비교 시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조건에서, 사실은 정확히 같은 건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데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주말마다 청주공항에 가고 있거든요. 제가 비행기 조종 때문에 계속 어차피 반복해서 가고 있는 길, 또 길도 길어요. 고속도로도 가고 뭐 일반 국도도 달리고 하다 보니까 테스트하기도 좋아서 지금 이 같은 도로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갈 거고요. 다른 차도 이제 테스트를 똑같이 하겠죠. 지금은 그 중에서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죠. 사실 뭐 이 카니발에 쓰인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다른 차에서도 아마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샀었고, 여기저기 다른 곳에도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체험해보신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110km 그 운전자 보조,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고 있거든요. 이제 내비게이션 연동, 고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언덕으로 바뀌자마자 RPM 이렇게 치솟는 소리가 엔진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 차의 엔진룸 소음보다는 지금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그다음에 노면 소음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노면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한 2년쯤 전인가 제주도에서 그 카니발 가솔린 모델도 운전을 했었고, 그때 이제 리무진이었죠. 하이 리무진 7인승 모델이었고요. 또 디젤도 저희가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차들하고 비교를 해도 또 이제 다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파워트레인 반응만 다른 게 아니고 이 승차감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약간 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니발을 후보로 올린 것 중에 하나는 일단 1.6이다 보니까 세금이 좀 저렴할 거고요. 그리고 9인승 모델인데요. 버스 정차를 달릴 수가 있죠. 6명 이상이 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트가 사실 9인승에 9명 다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6명 정도는 타기 괜찮거든요. 시트들이 2열에 3명이 타는 게 아니라 2명만 타는 거고, 3열도 2명만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트가 각각 독립이 되어 있고 시트 형상도 꽤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6인 정도 타기에는 사실 큰 무리가 없고, 정말 뭐 급하게 9명까지 타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9명까지 타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그때 7인승 때도 느꼈지만 일단 공간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괜찮아서 일단 후보에 넣고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이제 그게 장점이죠. 공간이 널찍하다. 그리고 어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이 차의 크기나 무게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볼 때는 제가 운전하면 거의 한 14 정도 연비가 그냥 쭉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터당 14km 달리는 이 연비가 꾸준히 그냥 이 정도는 14 정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신경을 써서 연비 운전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한 20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타는 시승차다 보니까 이 연비를 체크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누적 연비, 진짜 처음부터 지금 이게 한 10,000km, 12,000km 탔는데 이때까지의 누적 연비가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뭐 막 타고, 그러니까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탔을 때 14km/L 정도가 그냥 평균 연비로 나오는데, 이 차의 크기, 무게, 뭐 아니면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 명 타는 경우, 그러려고 사실 보통은 빌릴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연비는 충분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 차가 후보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일단 주유를 한번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탈 수 있으니까 주유도 자주 안 가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 차잖아요. 그러면 탄 사람이 편안한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많이 타고 단거리만 갈 수도 있지만 아예 작정하고 가족여행을 간다던가 여러 명이 다 같이 차 여러 대로 움직이느니 한 대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 탔을 때 승차감 2열, 3열 그리고 4열까지도 탈만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데, 사실 1열 승차감부터도 사실 뭐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뭐 가솔린, 디젤 다 타봤지만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고요. 일단 흔들림도 많고 진동도 많습니다. 이 노면에 있는 충격을 그 휠 타이어를 타고 두두두두둑 치는 게, 보통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휠 타이어가 이렇게 충격을 막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사람을 이렇게 때리듯이 충격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보통 다른 차에서는 말씀을 드려요. 그 충격이 올라오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때리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는 좀 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근데 1열이 좀 덜한데 2열, 3열로 갔을 때는 약간 맞는 기분이고요. 시트인데 분명히 시트는 푹신한데 왜 나는 맞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이 1열에 있을 때는 이게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있었나 싶은 그런 진동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의 옆구리 이런 데를 이렇게 계속 흔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어링을 저는 분명히 반듯하게 잡고 있는데 뒤에 타신 분이 너 혹시 일부러 스티어링 흔드니? 라고 물어보는, 네, 그런 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요가 있습니다. 노면에 이게 지금 제에서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아주 매끈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꽤 잘 포장된 도로인데, 이 잘 포장된 도로에 이 약간의 그 굴곡이나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몸으로 전달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차량 이 하체가 단단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냐, 주행을 위해 잘 조율된 느낌으로다가 단단해서 뭔가 이 노면의 상황을 이렇게 읽기 위해서 전달을 해주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차체에 또 움직임은 많습니다. 차체의 흔들림이나 움직임은 또 있는데 진동도 있고, 약간 저는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그나마 이게, 그리고 속도가 붙으면 어쨌든 차체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높을 때는 조금 나아져요. 속도가 높을 땐 좀 나아지고, 그리고 이 뭐 관성도 있고 아무래도 뭐 휠베이스도 길고 하다 보니까 이 속도가 좀 많이 붙으면은 또 훨씬 좀 편해지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저속으로 약간 이제 좀 고르지 않은 노면을 지날 때는 꽤 괴롭습니다. 고속도로 빠져나가서 공항까지 가는 길에 또 이 방지턱이 되게 높고 약간 포장이 균일하게 되지 않은 노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모드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거의 뭐 RPM은 2000에서 3000대, 거의 2000대에서 많이 이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를 누르면 3300, 3500 쭉쭉쭉 그냥 오른 상태로 또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속도를 아예 못 내진 않거든요. 지금 뭐 가속도 뭐 이렇게 잘 되는 편인데, 이게 뭔가 내가 밟자마자 훅 치고 나가고 뭔가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뭐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갑니다. 적당히 잘 가고 이 언덕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건 있는데, 힘들어하지만 또 뭐 못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연비와 공간을 생각을 해서 이걸 그러니까 들어온다 하면은 뭐 나쁘지 않고, 거의 지금도 이제 속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승차감은 또 좀 괜찮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소음은 또 같이 상승한다. 몸은 편해지지만 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 장거리를 일단 타다 보니까 어쨌든 정말 좋은 거는 이 운전자 보조 기능 자체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역시 현대기아의 그 국내 도로에서 작용하는 그 운전자 보조 기능은 꽤 괜찮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승차감은 정말로, 근데 저는 기아 똑같이 카니발 그 디젤이나 가솔린 그 리무진 모델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거라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는 좋지만, 연비는 정말 좋거든요. 확실히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차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제가 좀 이제 아무래도 약간 뭐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안 좋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특히 승차감은 어떤 사람들은 난 이 정도면 되게 탈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의 다른 차 시승기랑 비교를 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뭐 저의 판단 자체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이렇게 노면 상황이 이제 굴곡이 있거나 좀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코너를 돌거나, 아니면 뭐 속도 변화가 좀 클 때, 모멘텀 변화가 크다고도 하는데, 그럴 때 힘의 변화가 클 때 약간 차가 좀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이게 되게 웃긴 게, 차가 서 있으면 정말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캠핑카도 아니고
공간으로서는 괜찮은데 뭔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좀 불만이 나오는, 지금도 계속 이 뒤에가 흔들리는 게 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에는 상대적으로 덜 흔들려. 근데 그러니까 내 다리 쪽보다 이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더 많은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동과 별개로 이 흔들리며, 그래서 참 2열, 3열 쉽지 않겠다. 지금 타이어 공기압은 45, 44 뭐 이 정도거든요. 앞에는 44, 45, 뒤에 45, 44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승용차 타이어 공기압이 보통 36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높게 들어가 있어서 더 통통 튕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 이 차가 이제 시승차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저희 미디어 시승차 이런 건 아닌데요. 시승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풀옵션 차량이더라고요. 지금 디지털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 선루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좀 풀옵션 차량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휠 타이어도 제일 큰 게 들어가 있을 거고, 좀 그 부분도 이제 개선의 여지는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시면 회전할 때 움직임도 많고요. 속도 빠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노면 상태를 소음으로 다 들을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회생제동이 생각보다 되게 뭐 조금만 내리막이거나 해도 바로 충전 중 표시가 뜨더라고요. 네, 이 회생제동 단계를 바꿔서 약간 마치 기어 단수 바꾸는 것 같이 그런 효과가 살짝 납니다. 이렇게 속도 줄이고 싶을 때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회생제동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쭉쭉 당겨주면,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조절해주면 약간 이렇게 좀 잘 섭니다. 마이너스를 할수록 왜 기어 단수 내리는 것처럼, 기어 단수 내리면은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속도가 줄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회생제동을 마이너스를 누를수록 그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단계에 따라서 이제 좀 꽉꽉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시속 60km 이하로 가고 있는데 뭐 거의 약간 내리막이거든요. 아주 조금. 근데 이제 충전하면서 거의 EV 모드로 또 가네요. 이 앞에 그리고 운전석 시트가 키 크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키가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시트가 이렇게 높이가 많이 안 내려가거든요. 이게 뭐 버스나 트럭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트들이 좀 높은데 얘도 저한테는 시트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까지 낮춰도 별로 이렇게 제 다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무릎이 꺾이는 각도가 이렇게 앞쪽으로 펴지듯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세우듯이 각도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페달까지 가려면 좀 더 앞으로 밀어야 되고, 그리고 페달을 이렇게 밀듯이 한다기보다 이렇게 누르듯이 밟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혹시나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신다면은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승을 먼저 하고 이제 외관을 살짝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뭐 카니발 외관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자인도 저는 승합차 디자인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김새는 제일 예쁘지 않나? 이거야 뭐 굳이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휠 타이어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타이어는 일단 컨티넨탈 좋은 거 끼워줬어요. 사이즈가 235 55R19 19인치인데 55라 그런가? 235 55라 그런가? 꽤 도톰 한데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44에서 47이 45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가? 어쨌든 휠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R 19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압이 원래 4544가 맞나? 여기 보면 옆에 써있죠. 자, 19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9인치가 제일 큰 거는 맞네요.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 19인치가 지금 보시면 17, 18인치 19인치 있잖아요. 19인치가 제일 많은 게 맞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적을 때는 좀 이 공기압 많이 들어가 있네. 지금 권장 공기압이 39예요. 근데 지금 44, 45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까 그 나쁜 승차감의 원인 중에 하나는 공기압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오면서 2열하고 3열에, 그러니까 3열에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2열은 이제 보일까봐. 근데 3열 승차감은 진짜 왜냐면 3열이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어 보이시죠? 여기 휠 타이어 바로 위쪽에
3열이거든요. 그러니까 3열이 거의 뭐 이쪽쯤에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3열로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공기압이 지금 휠타이어 19인치죠. 타이어 휠타이어 크고 무겁죠. 거기 공기압 통통통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좀 3열이 굉장히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2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한 여기쯤 오니까 덜하긴 한데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3열에서 2열 넘어오신 분은 이제 직접 비교가 되니까 2열을 오니까 괜찮은데? 막 이러셨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좀 승차감이 진동이 많고 그러니까 이 휠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많고 차체 흔들림도 좀 있는 편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러면 뭐 지금 이 차는 9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2열까지 사람을 태운 결과 차라리 좀 시트를 좋은 거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그래요. 이 휠 타이어를 좀 인치 다운을 하시고 그리고 공기압을 좀 빼고 그리고 여기 시트를 차라리 7인승이나 이런 좀 그쪽 시트로 가시면 시트가 걸러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이어 그리고 이 승차감은 타이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만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체나 이 하체 세팅, 하체 그 구조 자체가 좀 이제 승차감을 좀 이제 개선을 이 자체에서 해주진 않았다. 이건 누가 설계해도 좀 승차감을 좋게 하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안쪽에 보시면 9인승인데요. 자, 앞에 2개, 시트 2개, 가운데 2열에 2개, 지금 요 딱 문 여기까지 지금 오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3열, 4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차를 이제 회사차로 봤기 때문에 9인승을 본 거예요. 왜냐, 9인승에 부가세 환급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본 거였는데,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 사실 거라면 저는 좀 인치가 낮은 걸로 그리고 7인승을 사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래서 근데 7인승은 또 저희한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차는 이제 좀 안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제 하이브리드 고르기는 계속되기 때문에 또 다른 하이브리드 시승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는 이 차를 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그냥 1열에 타시는 분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냐, 가장 편하실 것 같은데, 뭐 하다못해 이제 조수석 타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근데 2열, 3열로 가면 이제 좀 편하게 모신다기보다는 좀 괴로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뭐 회사에서는 제가 운전하는 제가 제일 편하기보다는 뒷자리 타시는 분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는 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